지금 이제 실행해가지고 보고 있는 화면의 캘린더는요, 우리가 캘린더를 불러와서 테두리하고 배경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랍 버튼의 아이콘을 차일드로 불러와가지고 줬다.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텍스트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신경 써달라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택한 날짜는 화면에서 이 왼쪽에 여백 없이 딱 붙어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이드는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가이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텍스트도 신경을 써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의도하는 게 뭔지 바로 이제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 조금 찬찬히 본다라고 하면 저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여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패딩 값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 에디트에 테두리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별도의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캘린더한테 패딩을 준다고 하면 원래는 얘가 지금 이렇게 차일드가 딱 붙어져서 나오지만 만약에 캘린더한테 내가 패딩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일드가 어떻게 내가 패딩 준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에디트라고 하는 차일드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적절하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누구한테 줘도 캘린더한테 줘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속성 값을 주는 것은 그 속성을 바로 적용해야 되는 그 당사자한테 값을 줘가지고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수정하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서 확인하기에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백이라고 하는 값을 줘가지고 텍스트가 간격이 떨어져서 보여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날짜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요 값이에요. 쟤는 구조상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에디트라고 하는 내가 선택한 날짜를 에디트 창에 보여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트 창 안에서 여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일드를 어디에다 주시라고 하는 거, 그 패딩 값을 그 에디트라고 하는 차일드 자체에다가 이 패딩을 주라는 거. 그래야지만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 값을 받아들이는 당사자한테 디자인 값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가 여백이 떨어져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텍스트 값은 에디트한테 줘서 이제는 가이드하고 조금 비슷해 보여지게 간격이 떨어지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은 캘린더에 여기 드랍 버튼하고 에디트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차일드.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드랍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 거? 여기 그냥 화면에 텍스트가 펼쳐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요거를요, 이제 얘처럼 똑같이 바꾸는 거, 우리가 이제 남은 건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이것저것 조금 변경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우선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얘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건데 설명이 뭐 하나는 조금 길고 조금 또 하나는 좀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은 작성을 같이 저랑 하실 생각하지 말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릴 때 완성하는 거 우리가 오늘 요거는 이제 완성하는 거 데이터 피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아까도 우리가 기본 교육 때부터 살짝 봤지만 이 캘린더의 맵 자체가 구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
차일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뎁스를 많이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그 뎁스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드랍 버튼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데이트 피커, 지금 화면에 그냥 칠랄레 팔랄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주기 위해서 저 데이트 피커의 디자인을 작성하려고 하면 그 데이트 피커는 누구의 차일드냐? 캘린더의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화면이 포커스가 드랍 버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얘를 기준으로 활성화도 안 됐을 뿐더러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누구로? 캘린더의 포커스가 가게. 그래야지만 캘린더의 차일드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차일드를 또 불러서 얘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이야. 아유, 여기 뭐 그냥 몇 단계 안 내려왔고, 여기서 요거 다시 올라가는 거가 그닥 어렵지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직까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타고 들어갈 뎁스, 여기에서 끝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들어갑니다. 막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얘네들 작성했다가 내가 다시 요걸 차이들을 작업하려고 보면 이거 뎁스를 다 쫓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 이때부터는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차일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컴포넌트의 구조를 내가 이 편집창 안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거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느냐? 여기 내비게이터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내비게이터 영역만 사실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아이콘들, 이거 안 쓸 건데, 내비게이터 영역 설명하기에 너무 지금 중간이 복잡해가지고, 앞에 꺽쇠처럼 생긴 아이콘, 요거도 눌러볼게요. 그래서 저거 부분 지우고 이 내비게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캘린더를 작업한 거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여기 캘린더 딱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왜냐? 진짜로 캘린더를 작성한 그 뎁스까지 와야지, 그래야지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에 나와져 있는 여기 셀렉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조건은 있어요. 익스플로어 창에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면 말 그대로 바로 쫓아가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막 뎁스를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작업 안 된 거, 그러니까 우리 버튼 작업 안 했으니까 작업 안 된 거를 제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보여줄 내용은 없는 거죠. 작성을 안 했으니까. 근데 뭐가 나타나느냐? 요 플러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뭐냐? 작성은 안 돼가지고 내용은 보여줄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해서 작업할 거냐?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굳이 여기 X플로어에 Add 셀렉터로 가서 리스트 선택해가지고 OK 눌러서 불러오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바로 필요한 거 선택하면 있는 건 찾아가지고 없는 거는 추가가 가능하고 이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하게 얘만 또 추가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드랍 버튼이 있어요. 구조도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버튼 같은 컴포넌트는 아시다시피 차일드가 없어요. 차일드는 없지만 얘가 뭘 가지고 있느냐, 컴포넌트는 항상 상태값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랍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차일드가 없는 녀석들은 상태값의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얘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또 상태값도 선택을 하네.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또 추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일드가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태값은 보여주고 차일드가 있는 애들은 차일드 리스트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드랍 버튼을 작업하고 있다가 데이트 피커를 선택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캘린더로 가서 차일드의 데이트 피커 불러와도 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누구 자식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쫓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 캘린더의 드랍 버튼을 눌러서 여기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작성이 안 됐을 거면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서 내가 요거 보더를 한번 잠깐 줘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설명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보면 아까는 피커 작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드랍 버튼 눌렀을 때 그냥 화면에 펼쳐졌지만 이제는 요 바운다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 바운다리 안에 있는 현재는 폰트만 보여주고 있는 녀석을 이렇게 부분 배경을 바꾸고 폰트를 바꾸고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시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누구의 배경을 바꿔야 되는지, 누구의 폰트를 바꿔야 되는지 그 녀석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데이트 피커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피커는 두 개의 바운다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상단하고 그 다음에 걔가 아닌 나머지 이렇게 우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구성이 또 어떻게 돼 있냐?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요일 하나하나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낱개로 되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하나하나의 낱개로 되어져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는 거냐? 가로, 세로 7줄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뭐 2월처럼 날짜가 며칠 없는 애들은 얘네들이 6줄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7줄이에요. 그러니까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상단과 하나하나의 칸이 가로 세로 7줄로 되어져 있는 요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요때 이제 영역명이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우리 헤드의 영역 그 나머지가 바디가 됩니다. 근데 바디는 또 눈에 보이는 나눔이 있어요. 뭐냐? 이 한 칸 한 칸이 첫 번째는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요일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날짜가 보여지는 영역으로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는데 일월화수목금토 요일을 보여주는 영역을 우리는 위크의 영역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날짜를 보여주는 영역이 데이의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맵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데이트 피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피커는 그 위에 누구로 또 나뉘어져 있는 거냐? 헤드라고 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는 일월화수목금토하는 요일단이 쓰여져 있는 누구하고 위크단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날짜를 보여주는 데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데이트 피커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배경이 조금 블루 계열의 컬러로 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누구 백그라운드냐? 여기 헤드의 백그라운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피커의 누구? 차일드인 헤드. 이 헤드가 배경을 또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거죠. 열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근데 요렇게 헤드로 온 상태에서 우선 우리가 헤드부터 완성을 하실 건데 자, 봤더니 헤드가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아이콘으로 내가 작업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아이콘으로 지금 작업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찌됐거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헤드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얘네들 텍스트가 있고 양쪽에 아이콘이 있고 그러면 그 아이콘이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차일드라고 한다면 없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위치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전 달로 가고 다음 달로 가고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 텍스트가 까매서 잘 안 보이면 이전 거 실행한 거로 봐보면 전 달로 가고 다음 달로 가는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헤드가 연도하고 월이 쓰여져 있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버튼이 있는 겁니다. 다음 달로 가고 전 달로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포커스 가져 있는 여기 지금 2022년 12월에서 제가 이번 달 봐야 돼요. 24년 4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눌러서 24년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연도하고 월을 눌러봤더니 뭔가가 이렇게 변경되는 또 형태가 보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일드 중에서 그래도 항상 이제 노출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드랍 버튼 이런 애들은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실수로 누락이 한다거나 퍼블리싱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차일드로 접근하지만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은 조금 문제인 거예요. 뭐냐? 원래는 연도하고 월 텍스트 써져 있는 것만 딱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눌렀을 때 변신이 되는 거죠. 뭐로? 스핀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에 관련된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헤드의 차이들을 살펴보면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은 알겠어요. 누르면 다음 달 가고 누르면 전 달 가고 여기에 이어 스핀, 먼스 스핀 이게 이거예요. 연도를 눌렀을 때 스핀의 형태로 바뀌는 거, 월을 눌렀을 때 스핀의 형태로 바뀌는 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스태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화면에서 연도하고 월은 폰트의 컬러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헤드의 배경이죠. 그런데 헤드 배경에 우리는 지금 폰트가 검정이에요. 그러면 나도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헤드 영역에 우리 이제 백그라운드 속성 써가지고 바꿔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폰트도 흰색이야? 그러면 똑같이 또 생각할 수 있죠. 아, 여기 헤드에 컬러를 줘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 헤드는요. 진작에 저 밑에서 바운다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헤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위에는 누가 있다? 이어 스핀, 먼스 스핀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얹혀져서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어 있어요. 누르기 전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냥 텍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연도하고 월하고. 아, 우리가 지금 폰트 컬러를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 거는 얘 지금 헤드 밑에 깔려있는 애가 아니라 그 위에 스핀도 아니고 그거 위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헤드 바운다리는 예전에 깔려 있어요. 그거 바운다리 위에서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스핀입니다. 그런데 스핀은 누르니까 나타나는 거고 누르기 전에 나한테 보여주는 텍스트는 헤드 바운다리 위에 또 얹혀 있는 거예요. 누구라는 이름으로?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연도에 우리가 아까 맵으로 봤을 때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 이어 스핀, 먼스 스핀, 오케이. 그리고 나와져 있는 이 스태틱이 연도하고 월의 저 텍스트의 컬러가 변경된다면 다뤄야 되는 차일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자인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헤드를 완성하실 건데
제가 드리는 시간에 요거를 다 완성하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한쪽 한쪽씩 처리하세요. 만약에 내가 연도 쪽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 프리뷰 버튼, 이어 스핀, 월 쪽을 하면 요 녀석,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그 다음에 요거 원스 스핀. 이렇게 이쪽이든 어느 한쪽을 결정하셔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30분까지 작업하시고 제가 이제 30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시간을 더 드리던가 아니면 헤드 바디 밑에 부분은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 하시고 시간 완전히 다 작업하도록 뒤로 넉넉하게 드리고 다 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던가 그럴게요. 그래서 우선은 3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맵 띄워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 띄워놓겠습니다. 지금 헤드 부분을 다 하셨을까요? 시간이 원치 없었으니까. 이 바디 쪽은 설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하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바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바디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크하고 그 다음에 데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맵을 한번 살펴보면 위크하고 데이로 나뉘는 거 요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우선 봐볼게요. 위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가 아이템이에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봤을 때 일요일에 컬러가 다르고 토요일에 컬러가 다르고 이거는 일요일 하나, 토요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위크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놓여서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 바운다리 이거는 이렇게 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줄이 되고 한 줄들이 모여서 한 바운다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짝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크의 배경의 컬러가 지금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자, 데이트 피커에 이번에는 바디로 가서 여기에 위크, 밴드죠. 전체적인 바운다리의 배경의 컬러가 다르니까 그 전체의 배경의 바운다리의 컬러를 밴드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표현되어 있었을 때, 뭐, 일요일 컬러 다르고, 토요일 컬러 다르고, 이거는 아이템으로 접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데이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데이 아이템,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날짜 하나하나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맵으로 봤을 때 여기 먼스 아이템, 이어 아이템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나중에 내일 구조 확인할 때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요놈 차일드 3개를 접근할 건데 자, 문제는 데이 아이템에 있습니다. 저 날짜 하나하나가 데이 아이템인데 우리가 이제 딱 봐도 디자인이 일요일 단 다르고 토요일 다르고 오늘 날짜 디자인 다르고 그 다음에 오버 막 셀렉트 막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폰트 컬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 바디는 가로 세로 7줄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위크 영역을 한 줄 줬다고 하더라도 데이 아이템의 영역에는 42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짜가 아무리 많아도 31일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서 1일하고 말일 빼고 앞으로 칸이 남든 뒤로 칸이 남든 앞뒤로 칸이 남든 저희는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달의 날짜
전달, 다음 달의 날짜 이런 구분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든 이달이든 만약에 데이 아이템에서 또 들어가는 차일드로 뭐 썬데이, 세러데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뎁스가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쫓아가서 그냥 불러와가지고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 아이템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그냥 차일드 데이 아이템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세한 디자인은 어디 가서 왔냐? 이게 뒤에 드랍 버튼 눌러서 확인하면 어디? 유저 스테이터스. 우리가 선택값이 스테이터스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값이라고 하는 것에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disable, 뭐 read only, mouse over, focus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값 스테이터스 영역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고 유저 영역에는 뭐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 툴에서 이제 추가한 선택값 이런 것들이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에 존재합니다. 차일드까지는 그래도 맵이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은 맵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 유저 쪽으로 접근해야지 변경이 되는 거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점은 우리가 유저 스테이터스로 기억해야 되지만 읽어보면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대충 뭘 디자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겠죠. 낯선 이름. 잘 알겠어요. 세러데이도 알겠고, 투데이도 알겠고, 썬데이도 알겠는데 마지막에 트라이닝데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유저 스테이터스 값은 조금 아무래도 낯설죠. 그럼 제가 이걸 추가해서 빨강을 줘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바디 영역의 폰트는 아시다시피 다 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데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 값 중에 어떤 걸 빨간색으로 바꿨고요. 이제 이거 실행해서 보면 갑자기 바디 영역의 폰트가 빨강으로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저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겠죠. 뭐냐?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한 부분? 전달, 다음 달의 날짜.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유저 스테이터스의 트라이닝 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조금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달 날짜 말고 전달 다음 달의 날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다. 물론 가이드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흐린 그레이 계열의 컬러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구분을 조금 하시라고 이렇게 빨강으로 변경해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저 스테이터스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셨으면 최종적으로 바디 부분 여기는요 위크부터 바디까지 다 작업하셔야 돼요. 얘 가이드하고 철저하게 똑같이 보이도록.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혹시 데이의 헤드에 작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하셔서 지금부터 정각까지 작업합니다. 정각까지 작업해가지고 캘린더는 최대한 다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 오늘의 그리드를 볼 건데 요거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은 조금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반드시 다 완성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마찬가지로 맵 띄워놓을 거고 그 다음에 가이드 띄워놓고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시작하고 나서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에 뵙도록 할게요. 완성해 주세요.